아이고 놀래라. 6월 18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4,000건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거의 한 6,000건대 후반, 그리고 6월 달의 거래량을요, 제가 요걸 산정하다가 남은 일수 대비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 빨간 날이 이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 거래 진척된 것은 6월 거래량 24% 정도. 근데 요거 제가 줄 맞춰서 자동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18% 이렇게 계산하니까 만 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대출은 막히고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금리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금리표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놀랐고요. 그리고 또 어제 놀랐던 이유는 PD수첩, 시나리오 2060, 두 소멸 이야기, 2060년이 되었을 때의 모습.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모습. 야, 그럼 서울이라고 무진장 갈 수 있을까? 아니, 지방에서도 서울에 갈 수 있는 사람 수는 점점 줄어들죠. 2030이 줄어들었고 또 그 자식 세대가 또 줄어들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요 댓글, 첫 번째 댓글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대학을 가건 직장을 가건 서울 쪽으로 가게 되면은 동네방네 자랑할 일이고, 너네 집 자식이 대구 집을 사주지 않고 지방을 떠나면 인구 소멸의 원흉이 된다. 이런 글을 봤었는데, 또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지방에서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퇴 연령, 대한민국 은퇴 평균 연령 49세, 기대 수명은 83세. 30년 공백을 부동산으로 메꿀 것이냐, 아니면 금융소득으로 메꿀 것이냐. 제가 이 농사 짓고 노동을 해보니까 이게 딱 인건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초과 수익을 거두기에는 무지막지한 자본이 들어가야 되겠더라. 야, 그렇게 투자할 바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미국 스트레이트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도 한국 증시는 두 자릿수, 1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부동산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한번 따져서 제가 계속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고가의 아파트들, 아주 초고가의 아파트 대구에 한 연평균 5% 수익률 될까요? 요거 조금 버겁고요. 그 아래 단으로 내려오면은 2에서 3% 정도, 23년 여름 2년 전 이후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요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세금 내고 내고 하면은, 근데 수익률 계산법이 다르죠. 내가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 1억 가지고 투자하고 2억을 전세를 끼든 대출을 하든 이렇게 사서 나중에 팔았을 때 4억에 팔았다. 그러면 1억 벌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들 하는데, 이것저것 세금 나갔던 것들 실효세율은 그닥 세지 않습니다. 부동산 보유함으로 인해서 한 0.5% 될라나? 근데 이게 다주택자한테는 정말 안 좋은 시스템이더라고요. 일단 취득세 기본 몇 퍼센트가 8% 거의 10%에 달하는 일단 취득세부터 한 방 두드려 맞고 시작하니까 다주택자의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좀 처분하려고 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똘똘한 채로 몰리고 했을 때 그 수익률이라는 것이 많아봐야 5%,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대비하기에 어설프게 집을 여러 개 사면 잃어버릴 30년을 자초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이야기, 2031년부터 가구 수가 인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2031년도 가구 수가 줄어들고 노후 아파트가 무진장 양산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더라. 빈집 문제도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지금 시골에 빈집 이야기 나오듯이 도심에서도 생각보다 빈집이 많지 싶어요. 자, 반갑지 않은 불장. 여기 뉴스 계속 나오고 막 계속 급등한다. 이게 7월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다느니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막 하는데, 오히려 규제만 더 시게 두드려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서울의 비싼 곳들은 이거 투기 과열지구 전부 다 묶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 많지. 과거에 규제 지역이었을 때만큼의
가격에 도달한 곳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 뭔가 센 게 나오지 싶어요. 그러면 두더지 잡듯이 잡으면은 야 그러면 딴 거는 가겠지. 딴 거는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아파트 가격이 이 층위가 나눠져 있다면 그것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은행이 1억을 넣어놔도 뭐 예금 금리 뭐 2.8%고 1,000만 원을 넣어놔도 2.8%고 뭐 이렇게 비슷한 수익률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 큰 자본이 들어가야지 그나마 좀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고 놀래라. 이 금리표를 봤을 때 기준금리는 내렸는데요. 국민은행 주담대 4.12%, 신한은행 4.13%, 하나은행 4.3%, 우리은행 4.1%, 농협은행 4.3%, 뭐 등등등등, IM뱅크 4.3%. 와, 대출금리 이래 셉니다. 기준금리 내렸는 거 반응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자 뉴스로 그 예금이 빠져나간다, 머니 무브 이러면서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은행은 또 이렇게 싸게 자금을 유치해 올 수 있는 수단을 조금씩 잃어갈 것이고 대출 금리가 그렇게 낮지 않네요. 지금 기준금리가 2.5%든가요? 은행이 예대 마진을 야무지게 챙겨 먹네요. 근데 이게 보통의 모습이었거든요. 예대 마진 1.5%, 뭐 그 이상 먹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대출금리 4%를 살짝 상회하는 상태. 그래서 이 아파트로 인한 수익률이라는 것이 아주 많이 투자해야지 아주 비싼 아파트들 5% 연간 5% 바라보고 나머지 2, 3% 정도 바라본다면 이 대출금리, 이 4%가 넘어가는 대출을 땡겨와서 뭐 자금을 융통해서 뭔가를 한다? 뭐 신용대출 땡겨오고 뭐 해서 한다? 수익률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 쿠팡 링크, 알리 링크, 요거 댓글 링크 좀 달아주세요. 좀 눌러주세요. 자, 매도 물량 4만 1000개. 서울은 엄청나게 많이, 한 20% 가까이 고점 대비 줄어드는데, 대구는 5% 정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다가 정체. 요게 부산에서 먼저 보였던 현상이거든요. 대구도 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전세입자가 없어요. 야, 다 어디 갔어? 전세입자 다 어디 갔어? 전세 거래가 월세 거래보다 적은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도 살짝 정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구의 거래량 2200건까지 바라볼 정도로 지난달 같은 남은 날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특수하게 그 거래 건수들 약간 반영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래량, 고가의 아파트 거래량 제법 나와 있는 상태. 이 중에서도 3, 40개는 약간 빼고 계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6억 이상 비중이 10% 살짝 넘어갔고 수성구 거래량 지난달 거래량을 뛰어넘었고 실거래 가격상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W는 뭐 보통 층수들은 13억대, 버머 아이파크 13억 막 이렇게 여기 24년도 입주한 아파트인데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이제 25년도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지? 2차 여러분은 만약에 W가 13억이고 아이파크 1차가 13억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유림 노르웨이 숲 48평 10억 6천 고점 대비 40% 하락. 연식이 20년 차. 점점 이제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과거처럼 5층짜리 뭐 이런 아파트처럼 마구마구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분담금 자체도 높아지고 무리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8억대, 7억대, 빌리브 스카이 7억 9천. 이런 것들이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뭐 3, 4년 사이에 한 7천만 원 올랐다. 3년 사이에 만약에 7천만 원이 올랐다. 10%가 올랐다. 그럼 연간 수익률을 계산하면 그렇죠. 한 3%. 예.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사야 되는, 진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지만 이 보유자의 입장에서의 수익률은 그렇게 또 안 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싼 아파트, 7억대 아파트 조금 더 가격이 약간 더 올라가는 느낌이고 5억대 밑으로 내려오면 또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고 5억 아래쪽은 5억대는 그나마 한 2% 정도 연간 수익률 나올까요?
물론 또 좋은 것도 더 좋은 거 뭐 1억 2억도 올랐는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아파트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 뭐 한 3억 7, 8천원 하는 아파트가 뭐 한 2, 3천만 원 조정받았다? 2, 3천만 원 올랐다? 뭐 그것도 수익률이 살짝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이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약간의 요철만 있을 뿐이지 뭐 크게 오르거나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지 않네요. 평당 1,000만원대 아파트들 삼정 그린빌 이거 직거래였네요. 20년도 훨씬 더 넘었습니다. 인근에 새 아파트들 한 개씩 지어지고 할 때마다 가격 변동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주위에 신축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이게 막 완판이 속 시원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인근 가격이 같이 상승하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은 좀 종적을 감췄는 것 같습니다. 건물 영남 한 4년 됐나요? 34년 차라고 말하면 되나요? 34평 2억 9천. 고점 대비 40% 하락. 이런 것들도 법물역이 아마 지하철역이 있는 곳 반경 500m 역세권이라고 불리는 곳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있는 곳이 법물역이죠. 대구에서는 아마 법물역이 인구가 가장 많을 텐데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나름 선호했던 지역이지만 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기는 힘들어 보인다. 고성은하 4억 5천까지 갔었던 것이 2억 8천. 2060년도 그 PD수첩 제목 마냥 2060년도가 된다면 이 아파트 연식은 몇 년 차가 되나요? 65년 차. 이런 거 재개발 될까요? 65년 차 재개발 될까요? 직거래긴 하지만 고점 대비 반토막. 이 자녀에게 나중에 이 낡은 아파트를 막 40년, 50년 되는 아파트를 물려준다. 일본이 막 시골에 이렇게 땅들이나 건물이나 있는 거 막 상속 거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례들. 아주 너무 먼 미래의 일이니까 40%, 50% 아이고 무섭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은 이렇게 놀랄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놀래라. 오늘 전세 거래량이 50건대, 54건. 아마 월세 거래가 69건 신고되었던가요? 너무 적습니다. 예상 거래량이 1200건대. 저는 이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로 이 거래 건수가 확 늘어나면서 전세 거래도 활발하고 전세 가격도 오른다 그러고 아파트 매매 가격도 오른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없어요. 대구 또 아이고 놀래라 할 만한 소식이죠. 깜짝 놀랄 만한 소식. 전세 사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전세 계약 건수가 하루에 한 50건? 너무 적습니다. 진짜 적습니다. 이삿짐 차량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뭐 매매 거래도 누가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